계속 이어서 한세구 당주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반을 좀 살펴봤으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은 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공급 계약 이후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밟고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장단이 있다. 예, 장단점이 동시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반도체 산업에서 고민하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것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정착되고 진영화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고 비슷한 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그냥 범용으로 막 찍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국화빵처럼 이제 똑같이 생긴 거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쌀 장사다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생긴 걸 막 파는 거잖아요. 그 우리 쌀 이만큼 수확했어, 사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맞춤으로 자꾸 이제 변해 가잖아요. 맞춤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TA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차 범위가 점점 커져서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우선 이제 수주 잔고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니까 이거를 쌓아놓고 사가세요가 아니라 미리 오다를 받으니까 그런 면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캐펙 투자할 때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적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뭘 설비를 투자하고 하려면은 이거 빚을 얻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부채로만 하지 수가 없는 때 이런 게 이제 마침 일어나면 상당히 회사로서는 이제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AI가 확산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국화빵 만들었으니까 국화빵만 먹어? 근데 누가 와서 잉어빵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잉어빵, 붕어빵, 국화빵 그 주문이 다 다르면서 그 대신 우리 롱텀으로 할게. 이렇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그 수주 잔고를 잡는 데는 편안함이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다변화되는 데서 R&D나 이런 거에 중복 투자도 막 들어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거지만 이거 얘네한테 팔지 마.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했던 라인이 이게 전부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쌀을 인데 여기서 한 사가면 여기다 팔면 되는데 이쪽만 팔기로 했었는데 얘에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뭐 얘네한테 팔지 마. 이건 보안 문제야.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회사가 그쪽을 완전히 이게 닫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고가 굉장히 이제 경직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재고라는 거는 얘한테도 팔고 얘 안 사가면 얘한테도 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떤 그 당의 회사가 뭐 회사 내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연기되거나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렇게 되면은 걔만 위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통합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안 사면 절로 팔면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안 되겠네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가는 사람이 판가 조절을 하자고 덤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재고가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롱텀으로 사갈게, 우리 거에 맞게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딱 세팅되고 투자 라인이 다 되고 그러면 가만히 사가는 사람이 보다가 이거 우리 좀 요새 힘든데 깎아줘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메모리 뭐 단순 메모리 이거 너무 비싼데 그럼 넌 사가지 마. 절로 팔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뭐 뉴스에 요새 나오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가 뭐 반도체도 만들겠다 이래갖고 맞습니다. 뭐 75종가 투자해서 하겠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쉽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클라이언트랑 아주 밀접하게 설계부터 이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노출될 가능성이 기술 있는 유출에 거예요. 대한 우려감. 지금은 이제 뭐 돈 주면 범죄적으로 빼내는 사람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때는 일을 만나서 계속 해야지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개연성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오던 그런 이제 그 수주에서의 문제는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당해 회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흔적들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은 안 되는 부분인데 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의 긍정적인 면만 많이 부각이 되니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나쁜 거는 소리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흔적으로 나타나요. 사전에. 뭐 누구랑 약간 뭐 그런 이제 뉴스들 나오잖아요. 이게 연기됐다. 뭐 약간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뭐 그 롱텀 계약을 맺었던 어떤 회사가 뭐 자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 되는 거죠. 네네. 그거 조심해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한 면만 보지 말고 또 양면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도 차분히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LTA를 하면은 선급금을 받겠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몇 퍼센트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10%에서 20%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급금은 뭐 많이 받으면 좋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많이 받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선급금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메모리에서 강제하지만 거의 천수답이었어요. 천수답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좋아지면 그냥 맞습니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약간 수주형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게 이제 변화되는 신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근데 선급금 자체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선급금을 받는 거는 이제 부담감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부채 관리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악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적 하단의 플로우라고 왜 얘기하잖아요. 네, 받쳐준다. 그거는 우리가 밑단은 깔았다. 밑단은 깔았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클라이언트도 선급금을 무조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서로의 그렇죠. 입장을 정해서 어떤 선이 그어질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것보다 먼저 이게 하는 게 그런 이제 실적의 밑단 같은 거를 구축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굉장히 정교한 생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야 막 찍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감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감산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한쪽에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도체 오래 했으니까 우리나라 두 기업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신경은 좀 써야 되지 않나. 근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선급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화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2차 전지 엔솔 계약이 뭐 네네. 조 단위로 해지되거나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런 장기 공급 계약도 네. 왕창 해지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를 찾을 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엔솔 같은 예는 뭐냐면, 처음에 그때도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1차 전지 엔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엔솔 1차 전지 엔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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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엔솔
배터리는 그냥 자동차만 가면 된다. 네. 배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궁중 요리 하는데 라면 끓이는 거나 똑같으니까 배고프면 그냥 라면 먹으나 마찬가지다. 근데 차의 목적성은 잘 굴러가면 된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산에 비해서 더 하이테크다. 네. 그래서 쟤네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가는데 우리 600km 간다. 근데 그 100km의 의미는 없다. 그게 가격으로 환상될 만큼 없다. 네네. 그러니까 차를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결국은 중국한테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럼 우리한테 안 하고 계약 해지하고 중국 거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이 반도체는 그것보다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네요. 성격이 다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느끼는 거지만 TSMC의 파운더리도 네. 일종의 이게 떡집 아닙니까? 떡집. 네. 예? 주문대로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이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줄을 섰어요. 맞습니다. 근데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리 가니까 여기서 필요한 양을 그 유명한 떡집에서 기다리다가 제 시간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기웃대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가면 대접 못 받고 저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 한국에 삼성에 오면 바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그게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수율 같은 거 잘 잡고 삼성에서 만들어 보니 TSMC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구매자들한테 각인이 되면 배터리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하이텍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계약 해지는 결국 이제 대체의 문제인데 네. 반도체는 배터리와 다르게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게 장기 계약이 앞서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이 또 소부장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소부장에는 사실은 이런 거죠. 소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네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게 없는 소부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가 어디랑 그런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얘네에 맞게 요 기술을 개발해줘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소부장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네. 범용이 아닌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부터는 점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소부장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완벽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됐을 때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를 들어 범용 장비면 여기서 못 팔면 저기서 팔고 뭐 하는데 이게 전부 커스텀 메이드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성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네네. 그게 무너졌을 때는 충격이 상당히 온다. 소부장에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살짝의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데 소부장에는 확실히 좀 기회이자 위기로 그렇죠.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품 업체들도 잘 골라내는 것이 또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